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5장 소비자의 최적 선택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5장 자 소비자의 최적 선택. 여러분 최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선택에. 이건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돈이 되게 많으면 다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선택이 아니죠. 뭔가 희소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제약하에 뭔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선택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비자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어떻게 선택하면 잘 선택했니?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찾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발목을 잡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자원의 희소성을 나타냅니다. 그게 바로 예산 제약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서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 이걸 볼 거고요. 먼저 우리는 자 94페이지 보시면 예산 제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예산 제약 하에서 선택을 볼 겁니다. 자, 우선 그걸 보기 위해서 예산선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열심히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막 돈을 벌어들여요. 그래서 얻어지게 된 거를 소득이라 할게요. 이렇게. 자, 소득을 M이라고 하시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소득을 가지고 재화가 두 개 있다라고 합시다. X제랑 Y제가 있어요. 그래서 X제에 우리가 돈을 쓰게 됩니다. 야, X제 얼마짜리야? 몇 개 샀니? 이게 X제 지출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Y제가 있습니다. Y제 지출하는 금액, 그래서 Y제 가격에다가 Y제 소비량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X제의 지출액 그리고 Y제의 지출액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X제 지출하는 돈과 Y제 지출하는 돈이 내 전체 소득을 넘어서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거나 같다 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다 쓰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만약에 쓰지 않고 남기는 게 있어? 그러면 그게 사실은 저축했다, 미래 소비를 위해서 저축했다 보시면 되는데 다 쓰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비 가능한 영역을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예산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가 X의 소비량이고 Y의 소비량 이렇게 돼 있다 하시죠. 만약에 Y의 소비량이 빵이라 할게요. 그럼 X만 산다 그러면 소득 얼마인데 X제 가격이 얼마니? 여기죠. 그럼 소득 가지고 X의 가격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여기 Y축 절편, 수직축 절편은 어떻게 될까요? X의 소비량이 빵이야. 오케이? 자, 그럼 Y는 그렇죠. 나의 소득을 가지고 Y의 가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2식에 이런 식의 예산선을 쓸 수가 있고요. 요거를 만약에 Y로 정리해 볼게요. Y로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PY분의 PX 그리고 X 더하기 소득 M을 가지고 PY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죠. 자, 그리고 얘가 뭐야?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되겠고요. 얘가 바로 수직축 절편이 되겠습니다. Y로 정리했으니까 수직축의 절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산선 거기 개념 좀 보시죠.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요.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전부 사용했을 때 전부 사용한다는 가정이야. 그러니까 이 부등호는 없애주세요.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걸 예산선 또는 가격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게 의미가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요. PY분의 PX잖아. 만약에 X의 가격이요. 200원이라 할게요. 화폐 가치로 표현하면 200원. 1원짜리 200개 줘야지 X를 하나 교환할 수 있어요. YJ 가격이 100원이라고 할게요. 1원짜리 100개를 줘야지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 비율이 바로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잘 아시겠지만 자, X의 가격을 Y의 가격으로 나눠주면은요. X의 가격이 200원이고 Y의 가격이 100원입니다. 자, 분모 문자에 원은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지워져요. 여기 나와 있는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하면 2의 의미는 뭐예요? 그래,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야.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죠? 내가 X제를 하나 더 얻게 되면은 X제를 한 개 더 추가 시, 그렇죠? Y제를 몇 개 포기해야 된다? Y제를 2개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X제 하나 얻으려면 Y제로 표시해서 X제는 Y제에 2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안이 바로 예산 집합 그렇게 표현을 해서요. 소비 가능한 한 영역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 안에 들어간 거는 우리가 선택은 할 수 있는데 돈을 남긴 거야. 요거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돈을 남겨요. 그리고 요 선상에 있는 것은 돈을 다 쓰는 겁니다. 당연히. 소득을 모두 다 써. 이렇게 되고 여기는 거기 밖에 있는 거는 당연히 소비할 수 없는 거야. 달성이 소비 가능하지 못하는 점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5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요 상대 가격 나타내는 교환 비율 요게 바로 뭐냐면 아니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아니겠습니까? 이게 200원 하면요. 요게 정해져 있어. 제가 X제 하나 구입할 때 200원입니다. 그럼 제가 왔으니까 가격 깎아주세요. 이렇게 못해. Y제 가격도 시장에서 결정되면 받아들여요. 그걸 나중에 경쟁시장에서 프라이스 테이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요게 바로 뭐냐면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5페이지 첫 번째 줄에 객관적 교환 비율 네 번째 줄에 나와 있고요. 그 밖에 예산선의 성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선을 끊긴 곳이 없는 선분으로 무한히 이게 콜라다 그러면 콜라를요. 잘게 다 쪼갤 수 있는 거야. 사과를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이산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끊김없이 연속선상에서 요 안에 다 엄청난 가분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요. 잘게 쪼갤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요. 비현실적인 상황이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상정하고요. 또 하나는 요거 특성 하나 요 예산선의 특성 요거 보시면 첫 번째는 가분성 잘게 쪼갤 수 있다. 물을 0.00001 ml 뭐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다른 하나는 두 번째 단락 여섯 번째 줄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상품 묶음의 집합이 예산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산선 위에 있는 점뿐만 아니라 요 안에서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죠. 근데 돈을 남겼다니까요. 오케이. 소비자가 처한 예산 제약을 엄밀하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소득보다 지출하는 금액이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역, 소비 가능한 한 영역을요. 우리가 96페이지 가보시면 예산 집합, 기회 집합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산 집합 내에서, 기회 집합 내에서 선택은 하지만 다 쓰는 걸 상정해서 보통은 얘기를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선이 변화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예산선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예산선 다 쓰는 거 하시죠? 소득 M을 가지고 얼마짜리 하는 X제 몇 개를 샀고 얼마짜리 하는 Y제 몇 개를 샀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과 가격의 변화와 예산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선이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뭘 선택하게 되냐면, 이게 각각의 X축과 Y축에 나와 있는 거, 요거를 선택하는 거야. 내가 바구니에다가 X랑 YZ라는 상품 묶음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요건 내가 선택할 수 있고요. 시장에 갔는데 요건 주어져 있는 거야. 내가 돈을 번 거 주어져 있어요. 소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수용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쟁시장에서 XZ 가격이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사과의 가격이 200원 하면 개당 200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YZ 가격도 주어졌습니다. 자, 이거 다시 정리할게요. 주어진 제약 조건이 뭐냐면 요거야. 소득, XZ 가격, YZ 가격은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구니에다가 XY를 몇 개 담을까? 그랬을 때 가장 효용이 극대화될까? 그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예산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합니까? PX랑 PY의 비율이고 마이너스 빼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소득 가지고 X만 구입하는 거니까 X의 가격으로 나눠주고요. 여기 수직축 절편은 소득을 가지고 Y의 가격으로 나눠주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요거 세 개잖아. 계속 얘기하지만 소득이 변할 수 있고요. X의 가격이 변할 수 있고요. Y의 가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볼 거는 소득의 변화, 소득 M이요. 증가하는 걸로 할게요. 이왕이면. 오케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약속합니다. 세터리스, 페리브스 이런 것처럼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이 변화했다 그러면 다른 조건은 단 X의 가격이나 Y의 가격은 고정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변화하면서 X, Y의 가격도 같이 변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고정된 상태에서. 아니 그러면 여러분 소득이 변화할 때 이게 고정됐다는 거의 의미는 아니 PY분의 PX가 예산선의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기울기는 고정된 거야. 그래서 PY분의 PX를 나타내는 예산선의 기울기는 고정된 겁니다. 기울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 기울기는 고정되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평행하게 밖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소득이 M0면 자 소득이 증가하면 얘가 밖으로 이동해요. 얘는 뭐라고요? M1. 여기다가 살짝 표현하면 M0보다 M1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예산선은 평행 이동을 통해서 기울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하면서 예산선이 밖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절편이 각각 이동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소득이 감소하면 안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그냥 증가하는 걸로 하시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변화하는데 여러분 X의 가격이 변할 수 있고 Y의 가격이 변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X의 가격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한다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른 재화의 가격은 고정돼 있고요. 소득도 고정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볼게. X의 가격만 변하고요. 여기 Y의 가격과 소득이 고정돼 있으면 여기 수직축 절편은 Y의 가격과 소득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고정돼 있다고. 그래서 소득 M과 PY는 고정되고 자, 그 다음에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로 PY분의 PX 아니에요? 기울기는 어떻게 돼? 완만해지죠. PY분의 PX가 되는데 얘가 작아지니까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 거기서는 XZ 가격이 비싸질 때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X가 있고 Y가 있어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Y분의 M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X의 가격이 이렇게 완만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동하겠죠. 만약에 X의 가격이 비싸지면 저 안쪽으로 쭈그러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게 바로 그림에 잘 나와 있고요. 다음 97페이지로 가볼게요.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소득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두 상품의 가격이 동시에 같은 비율로 올라갔다.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소득은 그대로 고정돼 있는데 X의 가격이 2배 올라가고요. Y의 가격이 이렇게 2배 올라갔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요거 예산선 다시 한번 써봐요. 예산선. 이렇게 되면 양쪽을 여러분 요거를 2로 나눠주면 요거 XY의 지출 금액은 그대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2로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2분의 M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격이 2배로 다 올라가게 되면 이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이 반토막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입할 수 있는 명목소득은 그대로일지라도 실질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냥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소득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두 상품의 가격이 동시에 같은 비율로 올라가게 되면 2배로 올라갔다 할게요. 그럼 두 가격이 같은 비율로 상승하게 되면 새로운 가격 비율은 예전에 PY분의 PX는 변함없어. 얘가 2배 가고 얘가 2배 가도 PY분의 PX는 그대로죠. 근데 예산선이 평행으로 이동하면서 안쪽으로 소득이 반토막 나는 거랑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두 가격에 이어서 소득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면 역시 만약에 소득도 2배로 증가하면 그러면 이 예산선은 이전과 동일하게 아무런 효과도 없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산선 가지고요. 우리가 막 변형시켜가지고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점이 어떻게 바뀌니 그런 것들 살펴보니까 잘 체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예산선의 개념과 또 예산선의 변화 살펴봤고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하는 모습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